자, 그러면 두 번째는 곽 부장의 핫 이슈 따라잡기, 시장의 이슈들을 이제부터 따라잡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관심이 네. 있으시고 종목 공략,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리두기 확진자 수 확산, 네. 3단계 거리두기가 코앞에 둔 상황에서 오늘 이제 관련주들이 보면 좀 네. 움직였죠. 네. 네. 사실은 이제 감이 있는 분들은 오늘 저도 새벽에 이제 아침에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오늘 물론 대세 자체는 이제 백신이 나오는 건데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지난번에 갔던 이제 3단계 가면 미장원도 못 간답니다. 머리 네네. 지금 미리 잘라야 됩니다. 저도 네. 미리 머리 헤어컷 할까 생각하고 마트 이런 데도 좀 막 가면 새벽 배송이라든지 혹은 또 골판지라든지 뭐 비대면 뭐 이런 거 가겠구나 생각은 했는데요. 네. 오늘 좀 움직였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네. 지금 우리가 이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방식이요. 예.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시장 이슈에 따라서 뭐 스캘핑 매매라든가 이렇게 아니면은 또 뭐 좀 짧게 매매하시는 방법, 단타 매매라든가 네. 이런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패턴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자의 개념입니다. 최근 시장 이슈에 맞추어서 어떤 종목들을 좀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이제 거리두기 확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들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셔서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재택근무, 그 다음에 간편식, 뭐 재택근무라는 얘기는 당연히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 그리고 물류, 택배, 배달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뭐 집에서 뭘 한다고 하니까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인테리어, 또 가전, 그리고 뭐 컨텐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몇 개만 대장주만 좀 볼까요? 좋습니다. 예, 좀 예.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 그래도 네. 지난 금요일도 아마 자녀가 그러신지 집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학교를 못 가게 되면 원격 수업하는 관련주 있나요? 물어보시길래 이제 네네. 온라인 쪽도 제가 몇 개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네. 거리두기 격상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관련주 네. 뭐부터 볼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네. 또 시사점까지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알서포트. 알서포트. 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오늘 트레이딩에 대응하신 분이 과연 수익이 나신 분이 몇 분이 되실까요? 그리고 또 오늘 뭐 사서 수익을 또 잡수셨다 하더라도 드셨다 하더라도 뭐 2%, 3%, 5% 이렇게밖에 못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서포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예, 그 이유는 알서포트가 실적이 좋아요. 예,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셔야 되는데 뒤에서 또 한 번 강조드려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올라가는 날은 잡지 마세요. 올라가는 날은 뭐 스캘핑이라고 해서 뭐 초단타 매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좀 관심은 있는데 나는 그게 좀 잘 안 돼 하시는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알서포트가 재택근무 관련주인데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중요한 거는 공략을 하는데 이슈를 공략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냐, 테마냐,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6,200원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하다가 주가가 밑으로 또 수급이 뭉쳐가지고 한 15,000원대 정도 빠지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좀 빠졌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예. 대세나 흐름이나 실적 괜찮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4분기도 실적이 좋게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이슈도 맞아떨어지는 기업이고. 여기는 일본 비즈니스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제 한국보다도 한국에도 물론 지금 요즘 이게 알서포트 저도 이제 스터디를 좀 했고 우리 패밀리들이랑도 얘기했는데요. 네네네. 그동안에 이제 내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 혹은 지금 HTS가 문제가 되면 이
저기 콜센터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쪽에서 고객님 그러면 저희가 이쪽에서 조정할게요 해서 그쪽에서 막 조정하죠. 네네. 그 리모트로 그런 거 이제 알서포트에서 하고 네. 물론 대면도 하는데 네. 일본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네. 일본의 확진자가 막 팍팍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호재가 되는 기업이죠. 많이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예, 일본 예. 같은 경우도. 음. 그리고 사실 알서포트의 재택근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온라인 연결해서 집에서 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보안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이 알서포트의 성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알서포트 이렇게 올랐을 때 뭐 위로 올라가면은 또 다른 종목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이런 종목 따라잡지 마시고 한 15,500원 미만으로 빠졌을 때 예. 제가 볼 때는 공략하시면 좋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많이 매수하셨는데 14,500원 밑으로 좀 빠지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근데 네. 4분기 좋다고 하니까 그때쯤에 공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분명히 이 알서포트에 대해서 사람들 되게 또 이렇게 주가 빠지지 않을까 염려 많이 하실 거라고요. 그럴 때 공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방만 정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방을 딱 정해 놓고 밑으로만 안 빠지면 보유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예. ECS라는 종목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알서포트가 시총이 좀 높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요런 종목들도 오늘도 재택근무주 가운데? 급등 예. 나오잖아요, 네. 그죠? 뭐예요? 예. ECS요? ECS. 이거 시총이 너무 작더라고요. 예. 네. 근데 뭐 예.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네. 또 이제 시청 작은 종목, 가벼운 종목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ECS는 지난 금요일 특징주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 완전히 또 네네. 급등세로 갔어요, 그죠? 네, 그러시군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제가 오늘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테마가 뭐 주목을 받습니다. 이거 투자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발 좀 가격 좀 떨어졌을 때 좀 사시라는 거죠. 자꾸 올라갈 때 사셔가지고 힘들어하시고 잠 못 주무시고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ECS 상한가예요. 상한가 가면은 이 반드시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면은 밀리겠죠. 예, 당연히 오늘 사서 수익 난 사람들은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빠진 구간이 나와요. 그럼 적절하게 빠졌다 생각하면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7,500원 미만대 이렇게 좀 만약에 빠진 구간이 있으면은 그래도 상황이 좋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공략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럼 뭐 그 자리까지 안 오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없잖아. 그럼- 안 사면 그만이지 뭐, 그죠? 그럼 안 사면 되죠. 안 사면. 나머지 2,300개나 있는데 뭐. 예, 그래서 뭐 ECS도 있고요, 링네트도 있고, 브리지텍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시면 헷갈려요. 예. 그래서 압축해주세요. 근데 또 반대로 파수 같은 회사들 오늘 또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 수급이 꼬이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따라잡지 마시라는 거죠. 네. 하지만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빨리 설명할게요. 한익스프레스. 예. 택배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택배 넘어가야죠. 잠깐만요. 예. 예. 천천히 해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시간 많습니다. 이 예. 거리두기 확산 관련주가 되게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자, 이 보면 네. 제가 이제 왜 잠깐 끊었냐면 네네. 이제 인간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인간의 네. 본성은요, 오르면서 하고 싶어요. 떨어질 때 손 안 나갑니다. 떨어질 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음봉을 사랑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예. 네. 양봉을 사랑하지 말고 음봉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게 좀 체질이 붙으면 올라갈 때 던져주고 빠질 때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인간 본성과 거꾸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라 그걸 이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 쭉쭉 이제 이 사랑님도 네 반갑습니다. 날씨 추워요. 겁나 추워요. 네. 그렇습니다. 전장금님도 늦게 오셨고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네. 우리가 종목 얘기는 뭐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거리둔기 격상에 따라서 이제 네. 재택근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물류 택배. 네네, 택배가 중요하죠. 네. 뭐 택배 지오소프트도 새벽 배송도 있지만은 네. 뭐 사실 대장주 성격이 한익스프레스죠. 한익스프레스. 네,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5일선을 좀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짧게 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런 종목들 좀 기다리셨다가 좀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한 7,000원에서 7,500원 사이 정도로 만약에 빠지는 기회가 있으면은
분할해서 매수해주면은 이게 또 갑자기 또 이슈화돼서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슈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매매 방법입니다. 네, 그걸 좀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남들이 이제 빠져서 손절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때쯤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대표적인 게 한익스프레스고, 네. 아마 좀 사기 싫을 거예요. 아마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물류 같은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동방 볼까요? 동방이 보면은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매매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슈는 이 3단계 거리두기 확산 관련주는 계속해서 주목받습니다. 그걸 대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동방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거 푹 빠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요럴 때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손이 안 나간다니까요. 예. 그러면 예. 적절하게 예. 이제 가격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가격 전략을 뭐 추세 대응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추세가 이어지고 난 뒤에 한 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좀 가까이 좀 빠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공략을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정도 포인트가 되겠죠. 예, 보겠습니다. 절반 대략 보셔도요, 느낌이 오세요. 절반이면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요래 되면은, 요럴 때 하단 여기 2160원 하단 잡고 2240원 정도의 공략을 하시면은 하단은 제한시키고 상방을 열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동방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들어가서 오늘 조금 올랐죠. 왜 네. 올랐을까요? 쿠팡. 동방이 쿠팡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주가 빠졌을 때 사시라는 거죠. 제가 그 우리 한국증권 TV 이렇게 구독자님들 댓글을 좀 많이 살펴봤거든요. 근데 환호를 많이 하시는 게 막 올라가고 있는 거. 환호. 이건 당연하겠죠. 네. 예. 네. 근데 그 조금 기다렸다가 좀 답답한 시점에 남들이 답답해하는 시점에 샀으면 그때 좋겠는데 좀 얘기해 이 주세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부장님 지금 답답하시죠? 요거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장님 차트 보면서 음봉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게 이제 왜냐면 그 양봉 빨간 거를 안에 봉을 안 채우시고 네네네. 그냥 이렇게 안에를 블랭크로 비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요 양봉이 양봉처럼 안 보이고 정말 파란 것만 보이잖아요. 눈에. 예, 파란 거 보이고요. 이게 네. 지금 이 빨간 거를 이렇게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채우지 않으셔서 예, 안 채워서 그래요. 네, 그런 거니까. 다음번엔 채우소겠습니다. 네, 꽉꽉 채워주십시오. 예, 빨간색이 많을수록 꽉꽉 채우겠습니다. 좋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거리두기 또요 종목 또 볼까요? 어쨌든 결국 저도 말씀드린 게 종목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다. 네. 거기서 압축해 찜하려면 좀 압축해서 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종목을 언급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또 인테리어 가전 쪽이 또 주목을 받아요. 예. 예, 당연하겠죠. 그죠? 재택근무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좀 이슈와 좀 맞물려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KCC 글라스라는 종목인데요. 인테리어 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업 분할했죠, KCC.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 그렇죠? 지금 과거에 이제 분할했었고 최근에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코리아 오토그라스와 합병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리아 오토그라스가 KCC 글라스의 합병 피인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영문이 아니라 또 한글로 KCC 써야 되네. 보통은 영문으로 KCC인데 아유, 예. 지그들 맘대로야. 예. 좀 편하게 하지. 예, 그래서 KCC. 네. 예, 제가 조금 저도 이제 우리 또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많이 좀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 KCC 글라스가 앞으로 코리아 오토그라스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화 뭐 유리 뭐 이런 겁니다. 네. 예. 그런 종목 합쳐지면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근데 주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 빠지고 난 뒤에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기업이 합해져 가지고 좋아진다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했더니 그래도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전부 뭐 17%, 18% 다 수익 나셨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3단계 거리두기 관련해서도 이 이걸 거리두기 관련주로 볼 수 있어요? 네네, 이것도 포함이 이거 그래요? 인테리어 쪽에 또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이것도. 쪽으로. 예, NX와 현대리바트, CD즈와 더불어서 이 KCC 글라스도 좀 들어가는데 네. 이거를 특히 더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슈가 있어요. 네. 약간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자, 만약에 향후에 보신 종목이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은 주가 빠져도 긍정적으로 보십사라고 우리 시사점을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예. 예. 요 종목이 보면은 합병이 이제 되거든요. 합병이 되고 지금 코리아 오토그라스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죠. 9월 9일에 합병 결정이 나왔는데 요런 회사들이 만약에 합병이 되어서 신규 상장하는 날이 있어요. 예, 거래가 재개되는 날 예. 상장해서. 예. 그때 매도하셔야 됩니다. 아, 매도해야 된다. 예, 그때 매도. 왜 이거 혹시나 우리 그 구독자님들께서 지금 구독자님들이 거의 뭐 지금 뭐 7만이 넘어서 뭐 10만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분명히 이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건데 신규 상장일이 12월 18일이에요. 12월 18일.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그래서 요게 합병이 되면 뭐 좋아진다 이러면서 뭐 뉴스가 많이 나와요. 뉴스에 네, 그때 팔아라. 슈팅 나오거든요. 뉴스에 팔아라. 예, 그때 딱 정리하고 다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3단계 거리두기 관련해서 사실은 뭐 현대 리바트나 NX나 CD즈 이런 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KCC 글라스도 관련이 있어서 네. 이벤트와 더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한번 그때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대응을 하십사고 말씀드릴게요. KCC 왜냐하면은 글라스는 그러니까 뭐 이제 관심 있게 사는 쪽으로 관심이라는 게 아니고, 네, 혹시 아니고.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음.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분명히 잘 가고 있어서 뭐 주구장창 들고 있으면은 큰 수익 무조건 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주 장기로 보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빠지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뉴스에 팔아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네. 네. 칸막이 만드는 회사인가요? 어디가? 이거요? KCC 아니고 칸막이 만드는 회사는 S폴리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런 거 만드는 회사. 상장 기업이 있답니다, 여러분. S폴리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봤는데 주가 뭐 국회에 납품했다 그래서 봤는데 별로 못 오르고 계속 약세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KCC 글라스 얘기했고요. 유리 이런 게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 된다는 거고. 네. 3단계 거리두기 이 격상 가능성 종목도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종목들이 뭐냐면은 네. 이 관심 종목군에 딱 집어넣어 두고요. 네. 올라갈 때 잡지 말고요. 네. 이 빠졌을 때 잡아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찜해놓고 째리 보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일주일 후에 뭐 그런 보통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뭐 4일도 나오고 5일도 나오고 일주일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집요하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결국은 돈으로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종목 중에 또 대장주 개념이 컨텐츠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콘텐츠. 예, 최근에 한번 아이고 나도 저런 종목 한번 매매해봤으면 A 스토리. A 스토리 얘기 많이 네. 하세요. 옛날엔 그 용 스튜디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튜디오 뭐- 드래곤 얘기 많이 했는데 예, 요즘은 그 A 스토리 얘기 많이 하세요. 네. 예, 그 A 스토리가 지금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좀 최근에 막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급등한 종목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쉽게 꺼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지금 7% 빠졌거든요. 네네. 이런 것도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 뭐 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사마 네트워크스, 위즈워크 스튜디오 이런 것들도 또 급등주인데요. 이런 것들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요거 제가 가격 전략 한번 제시를 해드릴게요. A 스토리. 네, A 스토리. A 스토리 뭐 남들 저렇게 급등하는 종목 들고 있어서 좋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부러워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저까지 잡으시면 되니까. 예. 자, 그러면은 A 스토리가 지금 24,700원인데요. 제가 네. 볼 때는 한 2만 원대 초반 정도의 공략을 하시면 돼요. 네. 2만 원대 초반 정도의 공략을 하시고 만약에 잠깐만요. 예. 그 정도 안 오면은 그냥 다른 종목 매매하십시오. 네. 2만 원대 초반 정도 이게 빠지면은 네. 요 정도의 이제 공략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의 공략을 그때 하시면은 기다리고 찜해놓고 보고. 예, 만약에 찜해놓고. 그 가격이 안 오면 안 오면 손절해야 안 오면 되는데요. 아니 안 오면 못 사는 경우는 그냥 네네. 잘 가. 그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이 자리까지 안 내려오면은 그냥 지켜보시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A 스토리가 올라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한 2만 원대 초반 정도에 나오게 되면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나 네. 나오게 되면은 한 3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좀 해주시고요. 이 손절가를 좀 잡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18,000 밑으로 좀 강하게 거래량 증가하면서 빠지면은 하방 손절 라인은 좀 제한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18,7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의 공략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셨다가 몇 번 사서 모으면은 한번 싹 올라주면은 한번 탁 팔아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많이 안 걸리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만 막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이럴 때 막 그게 다 예. 저기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고 제가 지금 부장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인간 본성이 그렇다니까요. 예. 그걸 이제 그걸 거슬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